안녕하세요, 오뜨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기초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코바늘보다 대바늘 뜨개질이 더 익숙한데요. 저처럼 코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코바늘을 처음 할 때 우선 어떤 바늘과 실을 구매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바늘도 대바늘과 마찬가지로 실의 굵기에 맞춰서 바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 포장지나 실을 구매하는 쇼핑몰에 보면 이 실이 어떤 사이즈의 코바늘을 사용하면 되는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 여기에 코바늘은 3에서 5mm, 대바늘은 4.5에서 5mm로 준비하면 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 실을 사용해서 코바늘을 할 때는 3에서 5mm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5mm 코바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바늘과 실을 잡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바늘 뜨개질을 할 때 실을 잡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편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실 뭉치는 왼쪽에, 실 끝은 오른쪽에 두고 실을 여유 있게 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을 왼손에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걸고 실 끝을 검지 위로 넘겨서 엄지와 중지로 잡습니다. 검지로 실을 풀어주고 엄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검지에 걸린 실을 잡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실을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실에 바늘을 걸어서 뜨개질을 하게 됩니다. 코바늘은 오른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왼손에는 실, 오른손에는 코바늘을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뜨개질은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코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코바늘은 첫 코를 매듭코라고 해서 바늘에 매듭을 지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듭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시 실과 바늘을 잡고 이 사이에 바늘을 걸친 다음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실 뒤로 옮긴 다음에 바늘의 고리에 실을 걸어서 한 바퀴 돌려 바늘에 묶여있는 실 안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늘의 실이 매듭 지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잡고 바늘을 실 사이로 걸쳐서 한 바퀴 돌려주고 실 뒤로 바늘을 이동시킨 다음 고리에 실을 걸고 통과시켜줍니다. 실을 단단하게 바늘에 묶어주면 이 코가 바로 매듭코가 돼요. 이 상태로 다시 왼손으로 실을 잡아볼게요.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실을 넣고 검지 위로 넘겨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줍니다. 이때 엄지와 중지로 바늘에 있는 코를 가까이 잡아서 뜨개질을 해주면 일정하고 또 편하게 뜨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코바늘 뜨개질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코바늘 기본 뜨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슬뜨기입니다. 사슬뜨기는 말 그대로 사슬 모양으로 길게 실을 쭉 뜨는 뜨개 방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실과 바늘을 잡고 바늘을 실 뒤로 옮긴 다음에 고리에 이 실을 걸어준 다음 그대로 쭉 당겨서 코에 통과시켜줍니다. 여기 아래에 묶여있는 것은 매듭코, 그 위에 동그란 코는 방금 만든 첫 번째 사슬코가 됩니다.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코바늘 뜨개질 도안에서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안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사슬뜨기를 하면 돼요. 다시 사슬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실 뒤로 바늘을 넘기고 고리에 실을 걸고 당겨서 통과시켜주면 사슬코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이때 실을 너무 당기면서 만들면 사슬을 만들 때 바늘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당히 여유 있게 실을 잡고 만들어주시면 사슬뜨기가 훨씬 편해져요. 다시 실을 뒤로 넘기고 고리에 실을 걸고 당겨서 통과. 사슬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사슬뜨기를 하면 사슬이 쭉 길어지는데요. 이때 엄지와 중지는 다시 바늘과 가까운 코를 잡아주세요. 그럼 뜨기를 잡기가 더 편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옵니다. 현재 사슬코를 1개, 2개, 3개, 총 3코를 만들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10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넷, 5, 6, 7, 8, 9, 10개의 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사슬코를 만들어서 사슬처럼 만들어주는 뜨개 방법을 사슬뜨기라고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다음 뜨개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슬뜨기에 이어서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해볼 겁니다. 사슬뜨기로 10번 해줘서 한 줄로 쭉 만든 것처럼 나머지 뜨개 방법들도 이어서 한 줄씩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한 줄씩 뜨개질을 하는 것을 한 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슬뜨기 한 것에 짧은뜨기로 한 줄을 쭉 떠주면 짧은뜨기를 한 단 떠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한 단씩 뜰 때마다 기둥코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뜨개 방법에 따라 코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슬뜨기보다 짧은뜨기의 코의 높이가 더 크고 짧은뜨기보다 긴뜨기보다는 한길 긴뜨기가 더 코의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을 바꿀 때 각각의 뜨개 방법에 따라 코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둥코라는 것을 만들어줘요. 지금 바로 짧은뜨기를 해보면서 기둥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방금 만든 사슬에 이어서 짧은뜨기로 한 단을 만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뜨기를 하기 전에 기둥코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둥코는 사슬코와 똑같이 사슬뜨기를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사슬코가 11개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방금 만든 코는 사슬코와 모양이 똑같지만 사슬코가 아니라 기둥코로 만들어준 코입니다. 짧은뜨기는 이렇게 기둥코 하나를 더 만든 상태에서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10번째 사슬코 가운데에 바늘을 넣고 바늘을 실을 뒤로 넘겨서 고리에 걸고 바늘에 걸려있는 코 1개에만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 뒤로 바늘을 넘기고 고리에 실을 걸어서 이번엔 2코 모두의 바늘을 통과시켜서 바늘에 엮인 코가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를 한 번 해준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다음 사슬코의 가운데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끼워놓고 바늘을 실 뒤에 넘겨서 고리에 실을 걸고 당겨서 바늘에 있는 코 하나에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실 뒤로 넘기고 고리에 실을 걸고 당겨서 2개 코 모두 한 번에 통과시켜줍니다.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바늘을 넣고 실을 고리에 걸어서 코 1개에만 통과. 그리고 다시 고리에 실을 걸어서 코 2개 모두 통과. 이렇게 총 3번의 짧은뜨기를 해보았습니다. 뒤로 만들어진 편물을 보면 사슬뜨기 한 것보다 더 넓은 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코의 높이를 맞추기에 단을 바꿀 때마다 기둥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한 편물 위를 보면
사슬뜨기 했던 것처럼 머리를 딴 듯한 동글동글한 V자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코를 제외하고 코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총 3번의 짧은뜨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슬들도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와 중지로 바늘과 가까운 코를 잡아주시면서 뜨개질하면 더 편하고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실도 너무 땅땅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바늘이 편하게 통과되도록 여유있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같이 해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사슬코를 모두 짧은뜨기 해주었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매듭은 맨 처음에 만들었던 매듭코니까 빼고 편물 위에 이 V자 동글동글한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진 코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코에 모두 짧은뜨기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사슬코 10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긴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긴뜨기로 새로운 단을 만들 거니까 기둥코를 만들고 시작을 해요.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1개였는데 긴뜨기는 기둥코 2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둥코는 사슬뜨기와 똑같죠? 사슬뜨기를 2번 해주어서 기둥코 2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긴뜨기부터는 기둥코 2개를 만든 것을 한 코 뜨개질로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할 때 기둥코를 만들고 바로 옆에 있던 10번째 사슬에 뜨개질을 해주었던 것과 달리 긴뜨기에서는 기둥코 2개를 만든 것을 이미 긴뜨기 1번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둥코 2개 바로 옆에 있는 10번째 사슬코가 아니라 9번째 코에서부터 바늘을 끼워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긴뜨기를 해볼게요. 긴뜨기는 바로 코에 바늘을 넣지 않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에 바늘을 끼워주고 아까 말했던 9번째 그 코에다 끼워주고요. 짧은뜨기 할 때처럼 바늘의 실 뒤로 넘기고 고리에 걸고 당겨서 코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이때 바늘의 실이 3코가 묶여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의 실 뒤로 넘기고 고리에 걸어서 3개의 코 모두에 통과시켜줍니다. 이게 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의 실을 먼저 감고 코에 바늘을 넣고 바늘의 실 뒤로 넘겨서 고리에 걸고 당겨서 코에 빼줍니다. 이때 실을 여유있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의 실 뒤로 넘기고 코에 걸고 당겨서 3개의 코 모두에 통과시켜줍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늘의 실을 먼저 감고 이 V자 모양 사슬코에 바늘을 쑥 넣고 실을 고리에 걸어 코에서 빼내준 다음 다시 바늘 실 뒤로 넘겨서 고리에 걸고
당겨서 3개의 코 모두에 통과시켜줍니다. 긴뜨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긴뜨기로 한 단을 쭉 뜨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둥코로 한 코를 맨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긴뜨기를 9번 하게 됩니다. 편물의 위쪽을 보면 짧은뜨기 때와 마찬가지로 사슬 모양의 코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 기둥코 2개로 긴뜨기를 한 번 해준 것처럼 보이는 이 10번째 코까지 총 10번의 긴뜨기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길 긴뜨기입니다. 저는 미리 사슬코 10개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도 기둥코를 먼저 만들어서 단을 시작합니다. 짧은뜨기는 기둥코를 1개, 긴뜨기는 2개. 그러면 한길 긴뜨기는 기둥코 3개를 만들어서 높이를 맞춰줄 거예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중에서 한길 긴뜨기가 가장 코의 높이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슬뜨기를 해서 기둥코 3개를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한길 긴뜨기도 긴뜨기와 마찬가지로 기둥코 3개로 한길 긴뜨기를 한 번 한 곳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둥코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10번째 코가 아니라 그 다음 코, 9번째 코에서 뜨개질을 시작해야 해요. 이 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놓고 한길 긴뜨기를 해볼까요? 한길 긴뜨기도 긴뜨기처럼 먼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코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바늘에 3개의 코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긴뜨기는 3개의 코를 모두 한 번에 통과시켜줬지만 한길 긴뜨기는 2개의 코 먼저 빼주고 다시 나머지 코를 빼주어야 합니다. 실 뒤로 바늘을 넘겨서 고리에 걸고 당겨서 먼저 이 2개의 코에만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실 뒤로 넘겨서 고리에 걸고 나머지 코 모두에 통과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한길 긴뜨기입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고리에 걸어 빼줍니다. 한길 긴뜨기도 이 여유있게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고리에 걸어서 2개의 코 먼저 통과시켜준 다음 실을 또 다시 고리에 걸어서 나머지 코도 통과시켜줍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규칙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먼저 감고 코에 넣어서
실을 걸어 빼준 다음 다시 실을 걸고 당겨서 2개의 코에만 통과시키고 다시 실을 걸어 나머지 코 2개에도 통과시켜줍니다. 나머지 코들도 한길 긴뜨기로 한 단을 쭉 떠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코입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실을 걸어서 빼주고 다시 실을 걸어 2개 먼저 통과. 실을 걸고 나머지 코도 통과. 한길 긴뜨기도 긴뜨기처럼 맨 처음에 기둥코로 한 코를 뜨개질 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한길 긴뜨기는 9번을 해주게 됩니다. 편물의 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 기둥코로 만들어준 10번의 코까지 모두 한길 긴뜨기로 잘 뜨개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빼뜨기입니다. 빼뜨기는 보통 코를 막을 때 사용하는 뜨개 방법이에요. 한길 긴뜨기까지 하셨으면 빼뜨기는 정말 간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빼뜨기도 미리 만든 사슬 10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바늘에 걸어서 빼주는데요. 이 바늘에 걸린 이 코까지 한 번에 모두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서 바늘에 걸린 모든 코를 한 번에 통과시켜줍니다. 이게 빼뜨기예요. 이때 2개의 코를 한 번에 뺄 때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빼주시면 더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모두 통과시켜줍니다. 나머지 코들도 빼뜨기를 해줄게요. 마무리할 때는 바늘을 빼고 실끝을 잘라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리에 넣어서 쭉 잡아당겨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코바늘과 실 잡는 방법부터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그리고 빼뜨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편물을 살펴볼게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사슬뜨기 10번을 해서 한 단을 뜬 것이고 그 위에가 짧은뜨기, 그 다음 긴뜨기, 그리고 한길 긴뜨기입니다. 각 뜨개 방법마다 만들어진 편물의 높이가 다른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각각 뜨개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기둥코를 만들어서 코의 높이를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짧은뜨기로 했을 때 더 단단하고 쫀쫀한 느낌이 들고 반면 한길 긴뜨기로 하면 상대적으로 널널하고 여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를 하면 짧은뜨기보다 한 번의 뜨기를 더 큰 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해본 코바늘 기초만으로도 웬만한 코바늘 작품들을 다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대바늘뿐만 아니라 코바늘도 함께해서 같이 뜨개질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